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주택 관련해서 규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걸 좀 해칭할 수 있는 상가 투자 관련해서 오늘 전문가분 한번 모시고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홍소장으로 불리고 있는 홍성일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홍성일 소장입니다. 네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네네. 워낙 그 상가 쪽으로는 특히 경매 쪽으로 유명하시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그래도 이제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투자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고자 해서 2001년부터 이제 부동산 분양권 투자를 좀 했고요. 분양권 투자를 또 하셨었군요. 예. 2001년에 이제 주식으로 제가 3천 말아먹고 2001년부터 그거 만회해보려고 분양권 투자 시작했고 2023년에 이제 도시민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민사집행법 생기면서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고 그다음에 경매 공부에 매진하다가 회사 그만두고 이제 수원에 마스터경매학원이라고 유명한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알고 있죠. 연구실장 좀 몇 년 하다가 행크에서 같이 해보자고 제안이 와서 행복재테크에서 한 5, 6년간 상가 쪽 현장 수업하고 심화 수업하는 것들의 상가 전문 강사를 좀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3프로 부동산 채널인 맛동산에서 좀 활동을 하다가 같이 했었죠. 같이 그때 활동을 좀 했었고 지금은 뭐 프리로 혼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경매를 제가 알기로 먼저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매 베이스로 하시면서 이제 상가 투자도 하시고 많이 뭐 처음 투자 이렇게 부동산에 발을 들어오신 게 굉장히 오래되셨잖아요. 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뭐 몇 년도죠? 2001년도에 젖발을 들여서 분양권 산 게 2002년이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2002년도면은 저는 2013년도에 내 집 마련 처음 했는데 거의 12년 차이가 나네요. 거의 상승 하락을 이렇게 다 겪어보신. 많이 겪었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인사이트가 많이 있으신 분인데 이번에 신간을 냈어요. 5천만 원으로 두 번째 월급 받는다라는 상가 투자 관련된 책인데 이게 정말 그 뭐 책을 제가 이제 일단은 대략적으로 보고 목차를 봤는데 정말 궁금한 거. 아니 이렇게 소액으로 5억 아닌가 5억? 5억이 아니라 5천만 원으로 이렇게 상가 투자가 가능합니까? 저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네네. 그러실 것 같아요. 뻥 아니냐. 그게 호객행위 하려고 그런 식으로 써놓은 거 아니냐 하는데 제가 이 안에 사례 중에 있는데 12년 전에 14년 전에 투자한 케이스 중에 300만 원 들어가서 월 20 나오는 단지 내 상가 투자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실투금 300. 예, 실투금 300. 그리고 20만 원은 이게 네트. 네트 순수 금액 비용 다 빼고 네트로 불과 14년 전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인데 요즘에 그게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다는 게 어떤 의미죠? 예를 들자면 이제 최근에 작년에 상가 낙찰 신도시에 낙찰된 케이스들을 보면 10%대 낙찰도 여러 볼 수 있고요. 기본 20-30% 낙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가 말씀하시는 거죠? 감정가 6억 2천짜리가 1층 1층에 6억 2천짜리 13평짜리가 6,500에 낙찰된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출 뭐 80% 받고 보증금 받으면 정말 소액으로 5천이 아니라 그 이하의 투자도 가능한 게 그러니까 오히려 상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반신반의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낮아지고 그러면서 대출에서 좀 더 자유롭게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고 보증금을 더하게 되면 뭐 5천만 원이 일시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나중에 회수되는 돈 하면 뭐 2, 3천이면 상가 투자가 가능한 시장으로 지금 다시 회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게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다시 그 시기가 좀 돌아왔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뭐 잘 아시겠지만 금리가 워낙 임팩트 있게 사람들한테 패닉적으로 다가와서 저도 힘들었습니다. 수익형은 금리와 뗄래야 뗄 수 없고 금리가 높음으로써 수익형을 쳐다보면 안 된다. 또 지금도 많은 분들이 많은 대출을 받아서 고통스러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지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남들이 지금 보지 않을 때 한번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텐데 또 워낙 오래 하셨으니까 좀 본인
것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수강생 분들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면 좀 하나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제가 한 10년 전에 했던 것들인데 1층 상가 15평짜리 네네. 8,800에 받아서 네네. 3억에 매도한 케이스가 있어요. 아, 8,800에서 3억에 매도? 네, 8,800에 받았는데 3억에 매도했고 월세는 한 달에 140씩 들어왔어요. 네네네. 8,800에 140이면 뭐 순수익이 상당하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가지고 가다가 적당한 시기에 다른 투자 대체 물건이 나왔을 때 목돈이 필요해서 매도를 하고 또 갈아타는 것.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뭐 한 7억 수익 낸 물건으로 이제 갈아타는 종잣돈으로 네. 그걸 제가 활용을 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상가 투자라는 게 잘만 하면은 네. 요즘 같은 시기에 남들과 차별화될 수도 있고 경쟁률도 낮고 네. 분석력만 정확히 갖추고 계시면 제가 보기에는 요즘은 정말 큰 장에서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아마 주택, 아파트 위주로 투자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아파트 주택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지역이. 그렇죠. 야, 지금은 여기다. 그렇죠. 근데 혹시 상가도 그런 게 있나요? 아, 골목 상권이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연남동, 그죠. 홍대 핫플, 연남동 핫플, 그 다음에 한동안 강남 핫플, 그 다음에 성수 핫플. 이런 식의 어떤 유행 따라서 테마 형태로 골목 상권과 지역이 연계되는 흐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꼭 그게 지역을 따질 필요는 없다. 네, 근데 거기는 아시겠지만 평당 최소 1, 2억의 싸움이기 때문에 네네. 투자금이 몇십억이 있어야 가능한 시장이고 일반인들한테 좀 다소 부담스럽거나 할 수 네. 없는 시장이기도 하죠. 그러면 처음에 상가를 투자를 좀 접근한다. 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상가 쪽은 전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권하고 싶은 뭐 투자 금액 아니면 매매가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5천에서 1억 사이면 실투금? 네, 실투금 5천에서 1억 사이면은 네. 부담 없이 시작할 수도 있고 월세 수익으로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충분히 가능하다. 예,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여기 책을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뭐 책만 보라고 할 수 없으니까 네. 방금 좀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상가 투자를 할 때 네. 가장 좀 처음에 갖춰야 되는 그 중요한 거 한 가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신중하게 분석력이 좀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상가는 네. 어쩔 수 없이 입지만 보시지 말고 저는 이제 상권을 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게 가장 어렵잖아요. 네. 네. 입지, 그러니까 워낙 상권이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입지를 네. 가리키고 있어요. 아,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상권은 진짜 한여름날 같이 변화무쌍해요, 날씨가. 흐리고 비 오고, 흐리고 비 오고, 해 뜨고, 어떻게 종잡을 수 없는 여름에, 한여름날에 여름 날씨 같이 변화무쌍하거든요. 그게 좀 되네요. 네, 상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어갔을 때가 좋은 날이었는데 갑자기 흐리고 비가 올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변화를 내가 예측하기가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상권을 분석하거나 상권을 알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네. 거의 신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권을 얘기하지 않아요. 상가 투자할 때. 입지 정도만 보면 된다. 뭐 가시성, 접근성, 동선 이 정도만 보면 상가 투자는 더 이상 안 봐도 된다라고 포커싱을 굉장히 좁히죠. 왜? 전문가들조차 상권을 전체적으로 알아보기라는 게 거의 네네. 진짜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상권을 보고 상가 투자를 결정해야 된다. 왜? 상권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그 네. 안에 있는 어떤 좋은 입지라도 네. 같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권을 모르고 상가 투자는 하시지 마라. 그러기 위해선 공부가 좀 필요하다. 요게 이제 제가 요구하는 그 다음에 그렇게 못할 거면 네. 전문가들과 같이 상담하고 네. 신중한 투자를 하시기를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게 보시면 위례신도시 20년 전에 이제 기획됐던 위례신도시 그 다음에 네. 트램을 넣고 트램 주변으로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트랜짓몰이라는 개념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고 전무후무한 지금도 유일한 게 트랜짓몰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트램이 다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조감도가 보이시죠? 지금 이게 트램이고 네. 여기 지금 사람이 네. 잠깐 자유롭게 잠깐만 근데 이게 사람들인데 네.
지금 이 방향이 좀 이 사람 계속 가면 치이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노면 전선은 여유롭고 한가하고 관광적이고 네. 같이 파트너처럼 어울릴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생각하고 이런 조감도를 이건 국가에서 낸 거니까 네네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트램은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트렌진몰이 트램이 안 돌아왔을 때 사진을 제가 찍은 거고요. 네네네. 요 가운데 이제 녹색 잔디가 트램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지금 이제 요렇게 이렇게 트램이 이게 들어온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자유롭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놨죠. 네. 이렇게 트렌진몰로 멋지게 고딕적인 중세풍의 벽돌 조적조로 상가들을 해놨는데 트램이 안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악성 공실로. 그런데 지금 여기 다 지금 공실이네요, 지금. 공실이 많죠. 네네네. 네. 그랬는데, 네. 최근 이제 한 달 전 사진이거든요. 네. 트램이 들어왔는데, 네. 이게 가이드로 1m 정도에 네. 넘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조감도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네. 여긴 뭐 없어. 네. 근데 아까 여긴 보니까 이렇게 있어. 네. 이게 이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트램이 아니라 그럼 경전철이다라고 전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그러네. 1차로 가드 주고 2차로 조경까지 넣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양옆으로. 그렇죠. 그렇죠. 조경까지. 그러니까 1차, 2차 그다음에 네. 안쪽에도 이렇게 1m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아이들이 여기 뛰어놀다가 혹시 넘어가면 안 되니까 1m 정도의 안전거리를 두고 네. 그다음에 1m 높이의 가드를 주고 또 조경으로 1m를 주고 이런 세계 보완되는 안전장치까지 만들 정도로 트램이 아이들의 경계 대상으로 지금 떠올랐고 이렇게 되면 저는 이게 트램이 아니다. 트램은 그냥 허울 좋은 명분이고 네. 위례 경전철이라고 전 부르고 싶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네, 너무 다르죠. 이거랑 너무 달라. 이 조감도를 보고 상가를 분양받은 트렌진몰의 많은 분들은 네. 배신당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게 말씀하신 상권 한여름의 날씨 네. 같은 이게 너무 변화무쌍하다. 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건널목에만 노출된 상가는 좋고 나머지 이렇게 2차례, 3차례 걸쳐서 사람들의 통행을 막아놓은 곳은 죽음인 거죠. 그러면 뭐 약간 좀 이게 관계되신 분들한테 좀 죄송한데. 네. 어떻게 뭐 지금이라도 빠져나와요? 어떻게 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 주변의 분들한테는 절대 접근하지 마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있으면 빨리 팔라 그래라.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단순 예시인 거고요, 여러분. 이게 무조건 다 나쁘다,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극단적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하나의 예시를 이게 좀 말씀드려야지 좀 이해가 더 잘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워낙 지금 이게 핫해요. 네. 검색도 막 이게 그쵸. 들어가고 특히 저희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희 애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이런 버스 지하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거 언제 되냐고 이거. 그래서 한번 좀 기대가 큰데 이런 또 약간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상가, 특히 상권 분석을 할 때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은 계속 이렇게 상가 투자 계속 하시고 또 수익도 내시고 우리 주변의 수강생들도 좋은 이렇게 결과 내신 분들이 계시는데 앞으로 상가 투자에 대해서 좀 약간 큰 그림의 좀 전망 좀 말씀해 주시죠. 물론 다 좋고 다 나쁘고 그런 건 없겠지만 한번 생각하시는 전망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자기의 실력과 자본에 따라서 투자 형태를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뭐 내가 직업적으로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자본적으로 투자금적으로 풍부하다. 그러면 굳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실 필요 없이 안정적이면서 낮은 수익률이라도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는 곳을 선호하게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핫플이나 유명한 곳에 들어가셔도 뭐 전 된다고 보고요. 그 중에서 너무 높은 곳만 경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이 높은 곳? 투자 예를 들자면 뭐 2억 이상인 것들은 좀 예를 들자면 성수동 안에서도 성수동을 잘 찾아보면 그 안에서도 평당 5천짜리가 있거든요. 이런 그 안에서도 조금 낮은 투자금을 넣을 수 있는 곳을 좀 찾아보시기를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왜? 너무 높으면 나도
매도할 때 수익률과 그렇죠. 이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2억에 사면 최소 2억 2, 3천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이거 받아줄 매수자가 네, 받아줄 사람이 쉽지 않다는 거죠. 마치 그거랑 비슷하네요. 네. 그 주택에서 이제 취득세 중과 피하려고 기준시가 1억이짜리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얘가 올라야지 내가 팔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오른다는 거는 1억 잘못하면 넘어버리면 매수자가 안 사주거든요. 그렇죠. 그럼 비슷하네요. 네, 받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하이 레코더에 도전하는 건 무모하다. 꼭 그 지역에 천착할 필요가 없다. 네네. 그 지역 안에서 싸고 좋은 물건도 있다. 다만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데 그 지역이 그걸 상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5천에서 2억 사이라 그러면 저는 뭐 5천에서 7천 사이 물건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르시면 된다. 네네. 좋은 지역도 그렇게 고르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투자금이 적다. 그러면 수익과 안정적인 상권이 유지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좀 가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디가 좀 구체적인지는 잠깐 쉬었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